지금부터 건축법 제52조 4항 화재로부터의 창호 안전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광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의 말씀을 여는 말씀을 이창기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같이 자리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경실련 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대전 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창기입니다. 엊그제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 슬픔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형 건물에서의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과 그리고 예방을 담보할 법령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1월에 의정부 대붕그린 아파트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1층에서 발효됐는데 전체 층으로 번지고 이웃 건물까지 불에 타는 그런 대형 화재로 번졌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외벽의 창호를 타고 불이 확산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벽의 PVC 창호가 불길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안전디자인센터는 2018년부터 건물 외벽 창호의 PVC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고 난연성 재료로 창호를 만들도록 꾸준히 세미나와 공청회를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2020년 6월에 국회에서 건축법 제52조 4항을 개정해서 국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공동주택, 병원, 학교 등 특수 건축물의 외벽 창호를 난연 재료로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국토부 규칙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저저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거를 제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칙 제정을 시도하는 등 1년 반 넘게 지연되고 있어서 자칫 특수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공사는 엄청난 부담을 떠나야 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생명보호를 위한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서 난연성 창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의 제정 추세에 맞게 국토부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면은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이 최고죠. 건축물을 지을 때도 그래서 법률에서 창호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도 이것을 학교나 행정기관, 병원, 특수건물,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아직도 법률이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국토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러분들 보시기 우측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집행에 계신 김대석 여든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안전디자인센터의 양호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교육센터의 김용배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안전디자인센터의 센터장님이신 박성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금 인사 말씀해 주신 이창기 디자인센터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안전디자인센터의 김동섭 전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실련 사무국장인 서일임 사무국장 참석해 주셨고요. 경실련 시민사회위원장 김조영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의 김원숙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김동석 대전 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송국의 반 김동섭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우리는 대전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발생하는 대형 화재에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행정기관 및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선 행정에서의 화재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재 시 인명피해 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 공간에서의 자재물, 재료 또는 건축 재료에 대한 안전 기준이 무방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독가스에 희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다중의 시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화재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호, 불이 나면 불꽃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오는 불꽃이 다른 가구로 이어지면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창호가 화염에 놓여서 내뿜는 유독가스는 화재 현장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유해가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화재 시 최소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건축법 제52조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령이 연이어 개정되었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 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서 이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어서 일선 현장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각한 문제이고 하루라도 빨리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화재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적, 탈법적 행정행위를 통한 개정한 강행행위일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사안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각종 불공정,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 필요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국토부는 더 이상 시행규칙 개정을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며칠 전 안타깝게도 대전광역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 화재로 소중한 여러 노동자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형 화재 발생 시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2022년 12월 건축법 제52조 사항을 개정하였고 시행령까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시행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시행 규칙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건축법 제52조 4항 개정과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건축물로 3층 이상 공동주택, 병원, 학교, 특수 건물 등의 경우 2021년 6월 23일부터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1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법 취지에 맞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규칙을 입법화하면서 화재로부터 5분 이상 견디는 난연 성능이 있는 제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로부터 10분 이상 견디는 준불연성 성능 시험을 하여 이를 근거로 통과 제품이 없다며 자기 소화성으로 시행규칙을 개정을 시도하였다. 2021년 6월 18일 국회에서 성능시험의 오류를 지적당하자 자기 소화성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법 시행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성능시험 결과 난연 성능을 통과한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성능시험 오류가 의도적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자문이 있다. 국가가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면서 거짓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진국형 착태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안이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산하기관 혁신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수사까지 진행하겠다는 견해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후속 조치에 또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창호를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창호는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다. 법 개정 후 창호업계는 화재의 확산 속도를 줄이는 안전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중이나 관련 시행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미 정부 청사 등의 행정기관이나 병원, 주요 호텔 등 낮은 성능을 가진 제품들 창호를 사용하면서도 국민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국민주택의 경우 자연 성능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변에 개정된 건축법의 난연 성능 기준을 최소한 대피 골든타임인 5분을 확보한 것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2021년 6월 23일 이후 건축허가 받아 건설되는 여러 건축물의 경우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건축 시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이제라도 교통부는 건축법 52조 사항의 입법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레벨 창호를 나연 성능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29일.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5월 창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경실련에서 두 곳에서 이
방화 관련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창호 관련해서 하고 있고 중앙은 샌드위치 판넬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판넬도 더 심각한 그래서 이게 전혀 화재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이어서 또 종합해서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시행령은 법률과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나면은 그것들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조속하게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장관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